대한민국은 한때 변방의 항공기술국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의 비웃음 속에서 시작된 KF-21 개발 프로젝트.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K- 전투기의 초고속 성장 신화가 지금 막 시작됩니다. 전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항공기술의 판도를 뒤집고 있다는 것을. 모든 시작은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술 변방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있던 우리의 자존심을 건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KF-21, 그때는 KF-X라 불리던 사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움을 넘어선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신화를 이룬 나라지만 항공우주 분야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전투기를 만들 역량이 없는 의욕만 앞선 무모한 도전자일 뿐이었습니다. 해외 유수의 항공 전문지들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을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꿈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만난 해외 기술자들은 악수를 청하는 내 손을 잡으며 웃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묘한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지켜보는 어른의 관대함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고요? 어느 유럽의 항공 엔지니어가 반문했던 그 말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T-50 고등훈련기는 훌륭한 성과였죠. 하지만 전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수십 년을 투자했는데 말입니다. 그의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한 국가의 모든 과학기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거대한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수백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음속을 돌파하고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 비행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과정도 순탄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조차 하나의 기종을 개발하는데 십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도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유럽의 여러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만든 유로파이터조차 개발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도는 LCA 테자스 전투기를 만드는데 30년이 넘는 시간을 소비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전력화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항공우주 산업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도 기반 기술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과거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4.5세대 전투기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엔진, 레이더, 전자전 장비와 같은 핵심 기술들은 선진국들이 전략물자로 분류해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높은 벽과도 같았습니다. 기술 협력을 약속했던 동맹국마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핵심 기술 4가지의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던 날 연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무력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존폐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연구진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앞으로도 영원히
남의 기술에 목줄 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껏 해온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술 종속국의 멍에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을 만들고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절망은 오히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들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 단순하고도 명쾌한 그 한 문장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무너진 연구실과 시험동에서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잠을 잊은 채 설계도와 실험했습니다. 수십만 줄의 코드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독자적인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 섭씨 수천 도의 불길을 견뎌내는 합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용광로 앞에서 땀을 쏟았습니다. 하나의 부품을 완성하기 위해 전국의 이름 없는 공장과 연구소를 찾아다녔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매달렸습니다. 항공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일명 A사 레이더 개발은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완벽한 동기화를 이루며 수백 킬로미터 밖에 표적을 포착해야 하는 이 기술은 선진국들조차 극소수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첫 시제품이 나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실전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 또다시 2년의 세월을 더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전자광학 추적 장비 개발팀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의 열충격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한여름 시험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한겨울 냉동 시험실의 혹한 속에서도 그들은 장비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때로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 앞에서 며칠 밤낮을 새워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성능 테스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꾸는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묻기도 했습니다. 동료의 지친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고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밤도 많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딸의 생일을 석 달 연속 놓쳤고 또 다른 이는 부모님의 회갑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린 아들의 목소리에 할 말을 잃고 침묵하던 순간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작은 성공 하나에 다 같이 아이처럼 기뻐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수많은 엔지니어와 기술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이 모든 이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이 사라진다는 책임감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작은 공장에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몇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로 부품을 가공하는 장인들이 있었고 대학 연구실에서는 젊은 학자들이 새로운 복합 재료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의 꿈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더디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면 더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지만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산이 높으면 잠시 숨을 고르고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며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과 내부의 비판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산을 낭비하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상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제기 동체가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던 날의 거대한 감동과 수많은 부품이 조립되어 하나의 형상을 갖추어 가던 경이로움은 오직 우리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오른 날,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은빛 날개를 바라보며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냉소 속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기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그어놓았던 한계선은 이미 우리 발밑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세상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시작된 거대한 날갯짓이 전 세계 항공 기술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직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이 전투기가 머지않아 세계의 하늘을 누비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제기의 육중한 동체가 처음으로 경납고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과 전선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밤과 낮, 수천 번의 좌절과 희망이 응축된 살아있는 결정체였습니다. 김진우 수석의 굳게 담은 입술과 이영훈 박사의 충혈된 눈동자에서 지난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의 꿈이 마침내 제 모습을 갖춘 그 순간을 가슴에 새길 뿐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는 동체를 바라보며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지만 눈가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선배 연구원이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활주로를 채웠을 때 비로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모니터에 떠오르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이륙 허가 사인이 떨어지고 파일럿의 침착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보람의 1호기, 이륙 준비 완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저 거대한 쇳덩이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수십 년간 품어온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센서에서 송신되는 실시간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 유압, 연료 흐름, 비행 제어 시스템의 작동 상태, 수만 개의 체크포인트를 일일이 확인하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녹색 신호 유지 중. 마침내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모든 염원이 담긴 시제 1호기가 활주로 끝에 서던 그 순간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랜딩 기어가 지면에서 떨어져 나가던 바로 그 찰나 통제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니터 속 KF-21은 한 마리 거대한 매처럼 가볍고도 위압적으로 창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대한 우리의 통쾌한 대답이었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향한 조용한 포효였습니다. 고도 500m 돌파, 상승률 양호, 기체 자세 안정적, 진동 수치 정상 범위, 좌우 날개 압력 균형 유지, 파일럿과 통제실 사이에 오가는 간결하고도 정확한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매 순간이 역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자국의 하늘을 나는 첫 순간 그 귀중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첫 비행은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체의 모든 거동을 주시하며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착륙을 알리는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보람의 1호기, 착륙을 시작합니다.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어깨를 두드리고 억눌렀던 감정이 일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첫 비행의 성공 소식은 국내외에 조심스러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무모한 도전이라 치부하던 해외 언론들이 처음으로 진지한 분석 기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성공을 예단하기 이르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그들의 문장 속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미묘한 긴장감과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의 한 항공 전문지는 KF-21의 첫 비행을 다루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 성공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4.5세대 전투기의 첫 비행까지 성공한 것은 항공산업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인정의 뉘앙스가 담긴 이 문장들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이후 시험 비행은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고도를 높이고 속도를 올리며 기체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룸에서는 전날의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당일의 시험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은 문제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아 다음 비행에 반영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기동 테스트 중 예상치 못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동체 전체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밤새 원인을 찾아낸 결과 날개 끝단의 미세한 공기 흐름 차이가 특정 각도에서 공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조팀은 즉각 보강 설계를 시작했고 사흘 만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빠른 대응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우리 개발팀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우리는 음속 돌파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벽 앞에 섰습니다. 소리의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기체는 엄청난 충격파와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지만 실제 비행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전이었습니다. 음속 돌파 시험은 최소 6개월 후로 미루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 안전 담당자가 신중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총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일럿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믿읍시다. 미루면 미룰수록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관제탑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파일럿의 호흡이 평소보다 조금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을 안고 KF-21은 마하의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눈이 속도계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마 0.9, 마 0.95 모니터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 1.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데이터 그래프가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는 것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누군가의 외침이 통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충격파를 견뎌내는 기체 구조, 초음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비행 제어 시스템, 모든 것이 설계대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파일럿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체 상태 최상, 계속 가속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음속을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었고,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의욕만 앞선 풋내기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존중과 경계가 뒤섞인 새로운 시선이 서서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음속 돌파 성공을 보도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항공 강국 탄생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방위 전문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우려든 칭찬이든 이제 세계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블록1의 성공적인 비행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블록1이 우리 기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아니 그들을 뛰어넘을 게임 체인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블록2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샘 회의가 다시 이어졌고 연구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블록2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기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의 선언으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들 F-35, F-22, 라팔, 유로파이터의 재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기.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블록2의 핵심은 스텔스 성능의 극대화와 독자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의 통합이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은밀함과 적을 먼저 보고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눈, 미래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 손으로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체계의 개발은 선진국들조차 수십 년의 노하우를 축적한 극비 기술의 영역이었습니다. 내부 무장창 개발은 특히 까다로운 과제였습니다. 기체 내부에 미사일을 탑재하면서도 공기 흐름을 최소한으로 방해해야 했고,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필요했습니다. 수백 번의 풍동 시험과 수천 시간의 시뮬레이션 끝에 우리만의 독창적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수십만 개의 반도체 소자를 집적해 하나의 거대한 눈을 만드는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작은 불순물 하나, 미세한 온도 변화 하나가 레이더 전체의 성능을 좌우했습니다. 밤낮 없이 클린룸을 지키며 수백 번의 실패를 데이터로 축적해 나갔습니다. 실패는 더 이상 좌절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였습니다. 레이더 개발팀의 최연소 연구원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 100번째 실패를 맞았을 때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200번째를 넘어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우리는 100가지 방법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 정답에 100걸음 더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개발 속도였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하나의 전투기 버전을 개량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블록1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동시에 블록2의 설계를 진행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특유의 속도전이었고 세계 항공기술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연구실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거대한 두뇌처럼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시험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새로운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수만 장의 설계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수정되고 수백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미친 듯한 속도와 효율성은 서구의 합리적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이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는 개발팀,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가동되는 시뮬레이터,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슈퍼컴퓨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한 항공 전문가는 우리 개발 현장을 방문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을 압축하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블록일의 성공이 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저만치 앞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현재를 놀라워할 때 우리는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용한 나라에서 시작된 이 날갯짓이 결코 평범한 도전이 아니었음을 전 세계 항공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KF-21보람에는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통제실 모니터에 떠오른 그 녹색 문구는 단순한 성공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을 한꺼번에 보상하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마주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김진우 수석의 굳게 다물린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항공기 개발에 바쳐온 노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영훈 박사는 안경을 벗어 조용히 눈을 훔쳤고 박용진 실장은 말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안도감과 뜨거운 감격이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김 수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깊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통제실 안의 모든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눈빛으로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십 년의 여정이 이 한순간으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전장을 지배하는 하나의 완결된 생명체였습니다. 그 생명체에게 완벽한 육체를 입혀주는 작업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조립동의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KF-21 블록이 완전체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기체 표면을 덮은 특수 스텔스 도료는 빛을 흡수하여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검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직선과 유려한 곡선이 공존하는 동체는 가장 효율적인 살상 무기이자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조립동에 처음 들어선 한 젊은 기술자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게.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엔지니어가 기체의 매끄러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모두의 시간이 들어있네. 밤새워 계산한 수식들,
수백 번 그리고 지운 설계도들, 실패할 때마다 흘린 눈물들까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그 기체를 어루만지며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기나긴 여정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동체의 각 부분에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들이 정밀하게 제작한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경남의 작은 공장에서 만든 유압 부품, 대전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센서, 부산의 기업이 납품한 특수 합금, 대한민국 전체의 기술력이 이 한 대의 전투기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KF-21블록2의 공식 출고식이 열리는 날, 전 세계의 시선이 이 작은 나라의 한 구석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각국의 국방장관과 외교 사절단,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경계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동료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건가? 믿기지 않는군. 프랑스에서 온 항공기술자는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며 가장 좋은 촬영 각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소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해. 우리의 경쟁자가 나타났어. 웅장한 음악과 함께 경납고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KF-21블록2 시제기는 마치 심해에서 막 깨어난 거대한 포식자 같았습니다. 기체의 위용이 완전히 공개되는 순간 장내를 가득 메웠던 미세한 소음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항공기 한 대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항공 기술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고 글로벌 국방 시장의 판도가 영원히 뒤바뀌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KF-21 개발의 주요 이정표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첫 설계도가 그려지던 날, 시제기 동체가 조립되던 순간, 블록1의 첫 비행,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영상을 지켜보던 많은 이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방 전문지 기자는 굳은 표정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럽의 항공 강국에서 온 무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 이상이라고,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괴물이 나타났다고. 한 영국 기자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로파이터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하나?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것을 만들어냈어.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표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자국의 F2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난항과 좌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서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출고식이 끝나고 며칠 뒤 진행된 첫 시험 비행은 그 경외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두의 숨소리마저 멎어버린 활주로 위로 오직 엔진의 날카로운 포효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종사의 마지막 점검 신호와 함께 KF-21블록2는 미끄러지듯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이륙거리는 기체의 강력한 추력과 완벽한 공기역학적 설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이륙거리 350m, 설계 목표치보다 50m 짧습니다. 통제실의 한 엔지니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기체가 부양하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날개가 마침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관람석의 한 노인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공군 정비병으로 복무했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때는 미군이 준 낡은 비행기를
간신히 정비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다니. 창공을 가르며 펼쳐지는 KF-21블로기의 비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급선회와 수직 상승, 고난도 기동을 펼치는 동안에도 기체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조종사의 의지가 기체에 직접 연결된 것처럼 완벽한 일체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종석의 파일럿이 교신을 통해 감탄을 전해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기체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읽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관제탑 모니터에 표시되는 비행 데이터들은 우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차없이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기동성 지수가 예상보다 12% 높습니다. 연료 효율도 설계치를 상회합니다. 모든 항전 장비 작동 완벽합니다. 하나씩 들려오는 보고에 통제실의 긴장감이 점차 환희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영훈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데이터 하나하나를 읊조렸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확인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달성, 상승률 분당 280m, 선회 반경 최소치 기록.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하늘 위에서 KF-21블로기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그러면서도 맹렬하게 기동했습니다. 수직으로 치솟아 오르다가 급강하로 전환하고 고속으로 수평 비행하다가 순식간에 급선회하는 그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관람석의 외국 전문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기동성은 F-22에 필적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이라 불렸던 꿈을, 모두가 비웃었던 도전을 마침내 우리의 힘으로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30분간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KF-21블로기는 다시 활주로로 접근했습니다. 완벽한 각도로 하강하여 부드럽게 착륙하는 모습에서 기체의 뛰어난 안정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첫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은 KF-21블로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 검은 동체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미래였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내려 헬멧을 벗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품입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KF-21블로기의 성공적인 첫 비행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항공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등장이라며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의 변방이 아님을,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이 미래 공중전의 표준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KF-21블로기는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미래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 세계의 하늘에서 태극마크를 단 이 전투기들이 날개짓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UAE, 이라크, 이미 수십 개국이 도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케니 F-21은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의지와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하늘을 나는 보라매처럼 대한민국의 꿈도 이제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라 불렸던 꿈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강렬한 의지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KF-21 블로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 선언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세상은 이제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술의 변방이 아닌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말입니다. 스텔스 성능의 완성과 독자적인 항전 장비로 무장한 블로기는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현재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저만치 앞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KF-21 블록2는 우리의 손을 떠나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위대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 블록2가 어떻게 세계 항공시장을 뒤흔들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은 무엇일지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날갯짓이 만들어낼 미래, 절대 놓치지 마세요.